안녕하십니까? 6월 4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83만 1773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5만 908명, 완치 168만 501명으로 집계되어 2.8%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소폭 증가세를 보였으나 다시 5,000명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2021년 느바란 명절 이후 치료 중인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수치는 올해 초에 최고치를 달성했던 17만 건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증가 추세이기에 보건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치료 중인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라는 것은 퇴원하는 숫자보다 입원하는 숫자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건부 장관은 현재 총 7만 2천 명의 병상이 확보되어 있고 이 중 2만 5천 명이 입원 중이라며 의료시설은 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병상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 추세가 유지될 경우 병상이 부족한 지역도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느바란 연휴 이후 1일 평균 백신 접종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하였고 지금까지 총 2,700만 명이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현재 1일 접종자 수가 높을 수 있는 이유는 백신 재고가 충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6월 달에 사용될 백신은 약 2천만 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달도 하루에 50에서 65만 건의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보건당국은 1일 50만 명 이상의 접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지역 책임자들에게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도록 요청했으며 더불어 노년층에 대한 백신 접종을 우선순위로 실행해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중부 자바에 위치한 쿠두스 도시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폭증하였습니다. 평상시에는 1일 평균 130여 명의 확진자 수가 유지되었는데 5월 31일 이후 확진자 수가 1000여 명으로 무려 7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지역 전체 환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염기서열 분석을 진행 중이며 이번 폭증 사례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염 폭증으로 인해 해당 지역 병상 점유율이 90%까지 도달하였고 이에 감염 환자 중 일부를 스마랑 지역의 병원으로 옮겼다고 보건당국은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코로나19 확산 사례가 6월 중순경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약 공급과 산소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부 차관은 현재 코로나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오는 6월 중순경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느바란 귀향으로 인한 증가는 작년 증가수의 약 5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3개월간 코로나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약이 지금보다 약 50%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선수촌 응급병원에 입원 환자 수가 2013명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병상 수용 인원의 3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2주 사이에 10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병원 관계자는 코로나에 감염된 느바란 역귀성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연간 50억 루피아 이상의 개인소득에 대한 세율을 35%로 신설하는 새로운 소득세법 5단계를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개인소득세법은 4단계로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각 단계별로 1단계는 5%의 세율이 2단계는 15%, 3단계는 25%, 마지막 4단계는 30%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5단계를 신설하려고 준비 중인 것입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의 개인소득세는 단계별 루진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5천만 루피아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1단계인 5%의 세율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연간 2억 5천만 루피아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1단계와 2단계의 세율이 적용되어 5천만 루피아까지는 5%의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2억 루피아의 소득에 대해서는 2단계인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무부 장관은 금융위원회와의 회동에서 새로 신설되는 소득세는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소득 상위의 소수만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은 북부 수마트라 주지사와 메단시장과 만나 메단시의 대중교통 시스템 개발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메단시와 주변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철도, 경전철, 그리고 고속버스 시스템이 통합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이 논의의 주요 의제였습니다. 특히 철도와 경전철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인데 전체적으로 메단시와 쿠알라나무공항,
해변 도시 벨라완까지 있는 경전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속버스의 경우 메단시 남쪽에 위치한 엠플라 버스터미널을 현대적으로 재건축하고 소바 호수까지 연결하여 관광 루트로 활용할 계획이며, 가까운 미래에는 수상버스를 도입하여 소바 호수를 바로 건너 중앙 호수섬까지 갈 수 있는 관광 루트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반둥 경전철 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그 다음 도시로 메단을 지목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사 가루다 항공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승객수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직면하였습니다. 가루다 항공은 코로나 사태 이후 매월 1조 루피아씩 부채가 늘어 지금은 누적 70조 루피아가 되었습니다. 가루다 항공의 늘어나는 부채로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는 가루다 임원진들에게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가루다 항공 운영진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조기 퇴직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퇴직을 유도하고 있으며 6월 19일까지 조기 퇴직자 신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여객선 운항 편수를 줄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승객수를 늘리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여객 부분 수익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여객선 운항 편수만큼 화물 편수는 늘리려 노력하고 있고, 화물 사업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여객선 화물 서비스는 물론 화물 전용기 증편 및 전세 서비스 제공, 앱을 기반으로 한 샌드아자 화물 서비스 등을 개발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이임을 앞둔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에게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하디 대사는 2017년 취임 이후 약 4년간 서울 시민의 다문화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서울시와 자카르타의 코로나19 공동 대응에 힘을 보태는 등 두 도시의 교류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인도네시아의 날 행사를 열고 은평구 다문화 박물관에 인도네시아 섹션을 설치하는 등 양국 문화 교류에도 앞장섰습니다. 영화 감독으로도 활동 중인 하디 대사는 인도네시아 독립에 기여한 한국인에 관한 영화를 구상하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한국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습니다. 또한 하디 대사는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많아 K-팝, 한국 드라마는 물론 판소리나 가야금 같은 전통음악도 틈나는 대로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9월 조코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환영 반찬에서 인도네시아 민요 벵가완 솔로가 가야금으로 연주됐었는데 잊지 못할 기억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자사 브랜드 체험 공간 현대모터 스튜디오 자카르타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브랜드 체험 공간에 대한 현지 시장 조사를 비롯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며, 현대모터 스튜디오 자카르타가 건립되면 현대차의 7번째 체험 공간이 됩니다. 참고로 해외에 마련한 체험 공간으로는 모스크바, 베이징에 이어 3번째입니다. 현대모터 스튜디오는 기존 쇼룸에 창조 및 실험 공간을 상징하는 스튜디오를 결합해 새로운 자동차 문화를 만들고 경험하는 공간으로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에 자리해 현대모터 스튜디오 자카르타는 MZ세대를 겨냥한 자동차 문화 공간이 될 것이며, 현지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차량 전시와 식당, 카페 등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방한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부 장관이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점을 둘러본 것도 현대모터 스튜디오 자카르타 추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대자동차는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고 있으며 올해 말부터 14만 대 규모로 가동될 예정이고 향후 생산 규모를 25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판매량은 월 300대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의 95%는 일본 브랜드들이 점유하고 있어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보급률은 인구 1000명당 86대에 불과하며 연간 판매량도 매년 성장하고 있어 여전히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선박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체결된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정부 주도의 선원 도입 체계 구축, 인도네시아 선원 전담 교육기관 운영, 정례 실무협의회 등 협력관계 구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어선에 승선한 외국인 근로자들 중 인도네시아 선원이 36%로 가장 많으며
이 중 20톤급 이상의 대형 어선에 근무하는 인도네시아인 근로자는 5,343명입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앞으로는 양국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선원 선발과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를 통해 과도한 송출 비용을 줄이는 등 외국인 선원 도입 체계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인 선원 인권 침해 문제 등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의 상생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베트남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